정확하게 사회 환경은 내가 70% 전부 다 성장해서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못 뛰어넘으면 내가 아무리 내가 철없는 법을 장착하더라도 안에서 지혜는 안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자중해서 다 공부만 열심히 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이때까지 제가 했던 어찌 보면은 패턴들이 저분들이 저런 단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내용을 저는 자꾸 전달한다, 알게 한다 이런 쪽에 저는 어찌 보면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는 내 때문에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그 생각을 놓쳐버리고 마치 저분들이 저리 힘든 거는 이걸 드려야 된다고 어찌 보면 나는 갖춰지지 않으면서도 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좀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구촌에는 모든 인간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남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는 마음만 안 들면요, 절대 저 사람이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든 우리 아내든 누구든 간에 내가 클럽에서 사람을 만나든 간에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면요, 이 사람은 고집센 사람도 아니고 내 주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도 아니고 막 짜증내고 성내는 사람도 아니고, 왜? 내가 가르칠 생각이 없거든요. 니를 갖다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서 전부 다 소화를 시키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봤을 때는 내가 니를 가르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자식한테 한마디 했을 때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냐,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좀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라고 자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 자식이 내 말을 듣느냐, 내 말을 안 듣게끔 돼 있거든요. 내 아내한테도 이렇게 했으면 좀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냐면 내 부인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가르치려면 어떤 관계를 만나야 되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만나도 안 되고 부부로 만나도 안 되고 형제로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냐면 스승이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 학교 선생님들 왜 제자들을 가르쳐요? 스승이잖아요. 나름 스승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가르칠 시대는 지났죠. 그러면은 스승만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제자를.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잖아. 형제 간은 형제 관계죠. 이거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그러면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가르치면 되거든요. 안 가르치면 절대 문제가 안 일어나. 그럼 안 가르치면 내 볼 때 저게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꼬라지 지금 다 보이는데요. 좀 가르쳐서 바르게 좀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가 나한테 물어오지 않을 때 내가 상대를 갖다 자꾸 어떻게 간섭해버리면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내 모자란 질량을 채우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식이 사회에서 힘들어가지고 내 앞에 정확하게 왔는데 내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스스로 왔잖아. 스스로 왔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스승과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물으러 왔으니까. 그럼 물어온 것만 나 답해주는 거죠. 아빠, 내가 이래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갖다 깎아면서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딱 물어봤을 때 그때는 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고 멘토와 제자 사이가 분명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으니까 이때는 내가 탁탁 가르쳐 주면 돼요. 요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후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상대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깝깝하고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봤을 때. 근데 내 잣대를 딱 대가지고 요렇게 좀 인생을 살면 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내가 딱 간섭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친다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내가 간섭하고 들어간 거거든. 간섭하면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이냐? 절대로 인간 신들은 안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하고 나한테 스스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도움을 청할 때 그때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는 내가 있는 지식을 갖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공유해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래.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르쳐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사장님 우리 직원들을 가르치고 부장님 전부 다 가르치고,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부장과 직원 사이는 정확하게 부장과 직원 사이예요. 이건 내 멘토와 제자가,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그래서 부장이 가진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면요, 내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내가 가진 지식과 어떤 재능을 갖다가 공유는 할 수 있죠. 나눌 수는 있는데 전부 다 뭐 하냐면 주입식으로 전부 다 내가 가르쳐가지고 가르쳐서 간섭해서 끌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상대한테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간섭하려고 들면은 안 돼. 상대가 어려워져 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간섭하는 것도 아니라. 제가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법문을 들었을 때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둘러가는 길을 좀 더 그 바른 길을 제시해 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냥 공유만 하면 되는데, 어찌 보면은 묻지도 않았는데 또 공유한다는 것도 그렇게 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나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충고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가르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어찌 보면은 잘 제대로 저는 좀 답답해지고 상대는 그 말을 또 귀담아 듣지도 않게 되고 그런 부분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승이든 멘토든 간에 누구를 가르치는 자격은 자연의 법칙에 없어요. 네가 물었을 때 내가 가르치는 거지, 네가 나한테 물어오지 않는데 절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내가 지금 간섭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질량이 좋고 네가 질량이 낮다 보니까 네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뭔가 모순이 있지 않냐. 모순이 있으니까 내가 내적으로 어떻게 비틀어버리가 지금 있는 거지.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지금 물질, 그죠? 모든 지금 환경들은 전부 다 스스로 있는 자연의 법칙으로 다 있는 거지,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게 없는데, 그걸 내가 딱 바라봤을 때 저건 내 쪽으로 자꾸 비틀다 보니까 나중에 비틀어서 꼬이다 보니까 내가 내 논리와 상식으로 가져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상대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한테 간섭을 싹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좀 안 되지 않냐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돼, 자기 질량에 맞게끔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요,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똑바로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자꾸 틀어버리는 거지. 내가 자꾸 틀어버리는데 틀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진리에서 자꾸 멀어져가지고 내 논리와 상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뭐냐면 자연의 법칙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빨가벗고 춤을 추고 저 전봇대에 오줌을 누고 있으면요, 또 시장에서 서로 패싸움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지금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간섭해서도 안 되는 거야. 뭐 둘이서 치고받고 싸움하는데 내가 거기서 간섭하면 어떻게 해? 내가 한 대 맞잖아요. 간섭할 일이 아니거든. 정확하게 지금 일어날 때 돼서 일어나는 건데, 네가 간섭하는 바람에 어중간에 싸워가지고 다음에 더 크게 싸울 일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빨가벗고 춤을 출 때는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다 이유가 있는, 자연에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이 맞고 진리가 맞는 건데 내가 내 상식으로 틀어버리는 거죠. 어때 이 사회 속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빨가벗고 춤을 출 수가 있냐? 네 상식으로 틀어버린 거지. 저 사람은 저럴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저러는 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네가 네 논리와 상식으로 비틀어버리지 않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네 욕심 때문에 좀 다 비틀어서 만들어지는 거지, 상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은 뭐냐면 내가 성장하는 내가 걸음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고, 저걸 내가 소화하고 받아들였으면 내 영혼의 질량은 엄청나게 내가 확장성을 띠게 돼 있는 거죠. 자연이 이렇게 만드는 거라. 물론 저 사람이 자연의 법칙대로 진리대로 잘 한 거는 맞는데 자꾸 저렇게 못하게 하고 있으면요, 저 사람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더 이상 하나를 갖다가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인생이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라. 그러면 계속 위로 성장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옆으로 좀 가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옆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또 제자리 돌리고, 나중에 되니까요 정확하게 슬럼프 와가지고 자연이 밑으로 딱 끌어당겨서 내리는데 정확하게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제자리 정확하게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든, 내가 재능을 엄청나게 많이 갖춘 사람이든,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든, 자리가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 네 영혼의 질량을 안 갖추고 욕심낸 걸 정확하게 뭐냐면 제자리 다 돌린다. 그래서 전부 다 제자리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떤 걸 일으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바르게 일어나는 거고 0.1mm 안 되게 자연의 법칙에 맞는 거예요.